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건축적 식별성에 대해서 강론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그게 건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건축 강론을 한번 보면서 설명할 건데, 오늘 볼 강론은 이제 업무시설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건축 강론을 이제 띄워놓고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시설 강론이고요. 일단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전부 다 사무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업무시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무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무소는 이제 사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의 건물이냐, 그러니까 회사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사실은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외근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고, 이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회사도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고객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 없이 직원들만 이용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관공서가 대표적인 이제 업무 시설입니다. 그 관공서를 생각해 보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과 관련된 공간이 있고요. 일반 사무를 보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는 딱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 공간과 일반 업무 공간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그죠?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식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길을 굉장히 잘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용사무소, 준전용사무소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임대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을 빌려 쓰는 거죠. 그죠? 빌려서 쓰기 때문에 공간 구획이 딱딱딱 나눠가지고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텅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을 임대를 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이제 가벽을 쳐가지고 나눠서 이제 쓰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전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한 사옥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게끔 공간 구획이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가변성이 어느 정도는 제약되어 있는 형태의 건물이 될 것 같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 있는 공간들이라고 하면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공간 부분이 한 40% 내지 많게는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무 공간이 이제 한 50에서 이제 6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 보통은 계획이 됩니다. 가고 넘어갈게요. 렌터블비 이런 건 임대료랑 관련된 거고, 이게 넘어갑니다. 1인당 면적이 있는데 1인당 면적은 보통 9에서 10일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이 사옥을 쓸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건물의 규모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때 이 면적은 내가 쓰는 사무 공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용 면적까지도 다 합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예전에는 이제 9에서 11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더 커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용 면적이 요즘은 많이 좀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게는 이게 한 30 정도까지도 올라가요. 35까지도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좀 과하고, 한 20 정도? 20 정도, 한 15 내지 한 20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말이 되죠. 그죠? 한 20 정도에서 요즘은 계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최소 기준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건 조금 작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순수 면적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내가 1인 면적을 9로 잡았고 이제 순수 면적을 만약에 한 5나 6으로 잡았으면 비율상으로 보면 그죠? 이게 10제곱으로 하자 알기 쉽게 이게 10제곱이고 이게 10제곱입니다. 10제곱이면 얘는 만약에 내가 한 6제곱으로 잡았다. 그러면 정확하게 딱 그죠? 60% 정도가 순수한 사무실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40% 정도가 공용 면적이 되는 거야. 그죠? 공용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내가 10제곱으로 잡았는데 순수 사무실 면적을 6으로 안 잡고 5로 잡으면 이게 50이 되는 거지. 이것도 5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그래서 한 50% 정도로 잡는 게 좀 많이, 보편적으로 좀 많이 잡는 추세이긴 합니다. 공용 면적을 좀 많이 잡아주는 그런 추세가 있다. 이 정도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녀 비는 뭐 무시하고요. 요즘은 저런 거 고려 안 하니까. 뭐 대시 조건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접근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가실성, 식별성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과 일단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면 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도로가 있다 칩시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공간과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해줘야죠. 그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랬을 때 잘 보여야 되죠. 그죠?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차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위험하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 동선을 계획을 해줄 때는 눈에 굉장히 잘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차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딱 보여줘야 되고 또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그러니까 보차 동선을 완벽하게 좀 분리를 딱 나눠줘야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별성을 확보해줘야 이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이라고 하는 측면이 일단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서의 식별성도 있지만 이 식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서 길 찾기도 있고 외부에서 내 건물을 쳐다봤을 때 외부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쳐다봤을 때 걸어가다가 쳐다봤을 때 인접 건물이나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건물의 형태라고 하는 것과 길이라고 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디에 어떤 공간이 있겠구나 예를 들면 건물로 딱 로비로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잘 이제 눈에 띄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보행자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동선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동선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 식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야 동선 계획이 잘 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배치안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평면 계획으로 넘어왔을 때 외부에서는 이제 차량을 타고 왔을 때 걸어서 왔을 때 이제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평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피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기준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들 기준층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층이에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층이라고 하는 거는 1층이나 2층이나 3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1층이나 2층이나 3층 요 좀 저층부죠. 이 저층부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도 있을 수 있죠. 지하 이런 공간은 일반적으로 여러 그러니까 공용 공간에 가까워요. 오픈된 공간에 가까워요.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공간이 많아. 우리가 뭐 업무 시설 같은 큰 빌딩에 가게 되면 1층에 뭐가 있냐면 뭐 커다란 회의실, 그러니까 강당 같은 거죠. 강당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페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안내소도 있고요. 뭐 이런 그 다음에 큰 로비, 뭐 대기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공간들을 저층부에 좀 모아놔요. 뭐 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저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하나 저층부는 기준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기준층이라고 하려면 이런 공간을 빼고, 이런 공간을 빼고, 어떤 공간이 되냐면 업무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업무 공간. 그러니까 보통은 중층부 이상이 되겠죠. 그런 공간이 기준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업무 공간, 결국에는 오피스가 업무죠. 이런 공간에 대한 레이아웃,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업무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하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계실형, 그래서 복도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오픈 플랜형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복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게 복도가 이렇게 쭉 있고, 복도에서 이렇게 개별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공간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복도형이 되는 거야. 복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복도가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실들이 붙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큰 건물이 되는 거고, 조금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빼버리고 얘만 이렇게 계획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 방식이 돼요. 이거보다 만약에 더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도가 그냥 이렇게 있고 복도에서 한쪽 방향으로 실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복도의 숫자와 실의 숫자의 관계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보통은 조금 작은 규모고, 이렇게 가면 이거는 좀 큰 규모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주로 많이 된다. 복도형은 이렇게 간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규모가 이렇게 크면 복도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 그죠? 복도가 여기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복도가 두 개나 있잖아. 그러면 사실 복도의 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업무용으로 쓰는 공간이 이제 작아진다라는 측면이 있고, 바깥쪽에 면한 이 공간들은 바깥쪽에 면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환경을 생각하면 외기랑 면하고 있잖아. 그죠? 외기랑 이렇게 면하고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네야. 이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실 안에 낑겨 있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취약하죠. 이 공간이 취약해집니다. 취약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도식으로 만들었을 때 대공간을 복도 형태로 구획했을 때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공간 하나하나들이 이게 벽으로 이렇게 실드를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 공간이 좀 좁아서 키우고 싶으면 이 벽을 헐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키워야 돼. 그죠? 또는 여기에 가운데 벽을 하나 더 설치를 이렇게 해서 요만큼 쓰고 이렇게 나눠야 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벽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변성 측면에서 보면은 없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개별실로 나눠져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의 공간만 내가 딱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조절이 쉬워요. 그죠? 실 성격에 따라서 아까도 이제 장식 인테리어 같은 거를 다르게 이렇게 조절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단점은 역시 이제 환경이 이제 열악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려면 문 열고 나가서 다시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이제 좀, 그죠? 단점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변화가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 복도가 많아지니까 낭비. 그죠?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도가 하나만 있는 편복도식, 가운데 있는 중복도식, 그 다음에 복도가 위아래로 두 개 있는 이중복도식, 이런 식으로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거 넘어가고, 오픈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복도를 따로 계획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 복도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실드를 개별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복도 공간만 딱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
것들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임대 건물이나 이런 데 제일 많이 써요. 공간을 구획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건물을 내가 기준층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복도를 이렇게 길게 주고 나서 여기 실 하나, 여기 실 하나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럼 임대를 줄 때 여기다 벽 하나 쳐가지고 이 공간만 임대를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벽을 뭐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쳐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놔두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 가구 배치를 하기가 좀 자유롭죠. 아무렇게나 배치할 수 있잖아. 그죠? 장점이,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 있는 사람끼리 의사소통도 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쉽죠. 그죠? 그러니까 통로를 줄일 수 있어요. 복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임대하기에 좋아. 임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커뮤니케이션이 좋다. 그죠? 실내를 개조해서 쓰기가 좋다. 왜냐면 벽을 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텅 비워놨으니까 필요하면 여기에 칸막이를 치던 벽을 치던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그죠? 가변성이 좋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외부와 맞닿아 있는 이런 공간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이런 시끄러워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소음이 여기서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여기서도 다 들려. 시끄러워요. 그래서 약간 산만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복도가 여기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벽을 쳐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실로 이제 쪼개놨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좋고 여기서 쓰기는 좋지만 이 공간을 크게 쓰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또 어렵고 여기서 이쪽 사무실이랑 가려고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죠? 복도 폭을 또 이렇게 많이 넓게 무한정 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단점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유 공간이 좀 빡빡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복도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복도가 있고 가운데에 부대 시설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과 코어 같은 공간들이 여기에 가운데 들어가게끔 이렇게 배치해서 실드를 여기 배치했는데 여기는 벽을 안 쳤죠. 그죠? 오픈 플레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픈 플레인으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내가 자유롭게 가구나 책상을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해주고 필요하면 여기 벽 하나 쳐서 여기 임대 따로 여기 임대 따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거는 약간 레벨 단차나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공간 구획할 때 뭐 가구 배치하는 것들이죠. 책상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은 좀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요 평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모듈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모듈에 따라서 보면은 한 사람당 3.5제곱 쓰기 하고 3.7제곱 쓰기 하고 3.7제곱 쓰기 하고 이렇게 여기보다는 여기는 복도가 여기만 있는데 여기는 복도를 이렇게 통로 공간이 생기잖아. 그죠? 그럼 이게 통로 공간도 여기 면적에 포함되니까 그죠? 이런 차이점들이 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형태가 좋다, 이런 형태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여유 있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차이도 발생한다. 랜드스케이프는 책상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거라서 벽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 구조랑 무관하니까. 그때 지금 여기 보이는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칸막이 벽 같은 것들이겠죠. 칸막이 벽을 설치하고 또는 칸막이 없이 가구를 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복잡하고 산만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마냥 또 좋다라고 말하기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가구 배치들인데 이 부분이 다 이제 코어죠. 코어고 여기는 남는 공간에 회의실 만들고 복도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오픈 플랜으로 사무실을 넣은 거죠. 또 있습니다.
계획시 유의사항 보면은 뭐 앉은 사람이 통로나 출입구가 보여야 된다. 이게 식별성과 관련된 거죠. 식별성. 이거는 사용자 측면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별성이 필요해요. 방문객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플랜이나 이런 거 하면 칸막이 벽을 씁니다. 칸막이 벽.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벽을 완전히 천장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한 1.2m 내지 1.5m 정도 되는 칸막이 벽을 설치해서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다닐 때는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고 앉으면 이제 안 보이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 그리드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구를 배치할 때 이런 그리드를 넣어서 공간들을 이렇게 배치하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가구의 오와 열을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그리드 숫자만 보면은 여기에 몇 명 들어가고 가구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 이건 넘어가고요. 코어에 관련된 것들인데 코어는 식별성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비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홀이나 로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수직 동선입니다. 상부로 올라가는 이런 수직 동선들이 잘 보이게끔 여기에 어딘가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화장실, 그리고 계단, 엘리베이터,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인포메이션, 안내소 이런 공간들이 잘 보이게끔 여기에서 딱 들어왔을 때 잘 보이게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비상구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한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때 이 코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코어가 결국에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동선이니까 동선 유도를 하려면 코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길을 찾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붙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1층은 여기에 로비가 있어서 이렇게 코어로 접근하게 하고 코어에서 내리면 복도를 요런 데 만들 수도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그래서 실드를 이렇게 들어가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건물의 규모가 크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복도를 내서 양쪽으로 들어가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현심포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똑같아요. 1층은 여기에 로비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복도를 여기에 이렇게 내서 좀 큰 공간을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픈 플랜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복도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은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야 복도가 짧아지니까 그죠? 나중에 피난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엘리베이터나 계단, 한쪽은 화장실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복도를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의 방법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어를 여러 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경우에는 건물이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클 경우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야 코어가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야 이동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코어를 계획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고요. 코어 계획이 식별성 측면에서 굉장히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어 형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평면을 하나 여기 나오죠. 서비스층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예로 들어놨네요. 서비스층이 1, 2, 3으로 구획이 되어 있네요. 아마 접근하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아예 따로따로 구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존 1번에 접근하는 방법과 2에 접근하는 방법, 3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마 다를 거예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다르죠, 그죠? 어디까지 이동하는지 다르게 이렇게 많이
다른 식별성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는 여기에서는 그게 좀 레이터 있고, 그래도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쉬운데 여기에는 실제 사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주차장 계획에서도 식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주차장 내부로 들어갔을 때 이제 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의 방향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식별성을 고려해서 이제 나가는 길과 뭐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식별성을 좀 고려해야 되고, 차에서 주차하고 내렸을 때 건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위치를 잡을 때도 이런 식별성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예시 평면이 없나? 예시 평면을 보고 가르쳐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오픈 플레인에 그죠? 기준중에 그냥 벽이 없습니다. 구획이 안 돼 있죠. 지금 여기는 복도조차 따로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이거는 약간 사옥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공간. 여기는 자기들만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복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복도를 만들었다는 건 실구획을 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아니고 그냥 나오면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사무실이 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주고, 복도가 따로 없고 여기 쭉 이제 쓰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일정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만들면 돼요. 이것도 오픈 플랜형이네. 그죠? 이거는 코어가 약간 가운데 있는데 약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그냥 다 사무실로 쓰게끔 이렇게 됐죠. 필요하면 이것도 임대를 만약에 해야 한다 하면 복도를 낼 수 있어요. 복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실을 양쪽에 큰 실을 주고 복도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큰 공간을 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쪼개서 쓸 수도 있고요. 1, 2, 3,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공간은 복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문을 달아서 이만큼을 하나로 그냥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합니다. 오픈 플랜의 장점은 공간을 쪼개는 게 자유롭다라는 거죠. 근데 공간을 쪼갤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는 일단 있어야 되겠지, 그지? 지금 여기는 실들이 구획이 그냥 딱 돼 있죠. 복도를 끼고 실들이 이렇게 딱 계실. 얘도 오픈돼 있죠. 그죠? 요즘은 이런 오픈돼 있는 형태가 제일 많아요. 이게 공간 쓰기가 좀 쉽기 때문에 임대 주기도 쉽고. 이게 사례들이 있네요. 는 지하고, 이것도 지하고. 지금 임대니까 코어 부분이랑 나눠서 이 공간은 하나로 통으로 그냥 임대 주는 그런 방식이네. 여기도 마찬가지 통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복도를 요만큼만 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죠. 똑같은 평면인데 여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통으로 쓰게끔. 방법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통으로 쓰는 공간, 여기는 안으로 조금 복도를 내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쓰는 공간, 여기는 또 통으로 쓰는 공간. 차이들이 있죠. 여기에는 아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휴게실이 하나 더 있어서 짧지만 복도가 조금 더 튀어나가 있는 이런. 여기도 오픈되어 있고, 여기는 부분적으로 공간이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졌죠. 이게 코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코어 부분. 그죠? 복도를, 여기다 복도를 이렇게 넣죠. 여기는 복도를 이렇게 넣고, 복도가
여기는 복도 겸 홀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건 홀입니다. 홀 어떻게 보면 복도라기보다. 또 통으로 이 부분만 대부분 다 오픈 플랜이 많죠. 오픈 플랜이 요즘 사무실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강론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여러분 힘드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실제 사례 평면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납시다.